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우한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19라 그럽니까? 19라 그러면 19라 그러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한 폐렴 때문에 무슨 문재인 남쪽 대통령하고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12일 날 무슨 남대문 가서 갈치 먹고 떡 먹고 홍삼 사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또 13일 날 신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민생 행보 이런 거 보여주려고 갔는데, 이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 신촌 그 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약간 조금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될 오해될 소지가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를 했군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장사가 잘 되냐 물어보면 다 장사가 안 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이제 항상 똑같은 말인데 요새 이제 더군다나 불경기이기도 하고 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고 소비 활동도 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도 없고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 요새는 손님이 좀 적으니까 편하시겠네. 아, 근데 그걸 사장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 이제 종업원 일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영상을 아까 계속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손님이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약간 뭐 쉬고, 또 이제 쉬다가 또 많아지면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소위 자기는 뭔가 위트, 재치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이거 듣는 사람, 당사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편하시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얘기 말고도 뭐 모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이 얘기를 상당히 제가 보니까 자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많이 버셨으니까 좀 버티시고 뭐 돈 줬습니까? 이 사람한테 정세균 총리가? 그러니까요. 뭐 자기 돈인 거 맡겨놓은 것 마냥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신 모양이네요. 거기가 이제 장사가 잘 된답니다. 순두부집인가 그런데 그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동안 돈 많이 버셨으니까 좀 버티시고 그리고 너무 혼자 드시지 말고 이렇게 종업원도 쓰시고. 자기 식당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대놓고 간섭을 하면 안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업원. 그리고 이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디 커피집에 갔습니다. 근데 커피집 이름이 이제 문배어. 그러니까 문공?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왜 가게 이름이, 자기는 나름대로 또 이거 기사거리다, 제목이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장은 그냥 뭐 그 반달 가슴곰 가슴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다. 그런데 뭐 정세균 총리 혹시 문 그다음에 곰 거꾸로 하면 문 또 그 문 그렇죠. 이거 기사 제목이다 이랬을 겁니다. 곰을 거꾸로 하는 문이니까.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이 발언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했다. 염장을 지르는 발언.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해가지고 정 총리의 개념 충만 발언, 그 깊은 속정을 제대로 이해할 감수성이 야당에는 정녕 없단 말인가. 감수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12조로 하지 말아라. 너네는 감수성도 없느냐. 종업원에게 건넨 위로의 뜻이 담긴 말이었다. 대체 이 대화 어디에 염장을 지르는 말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식당 그 60대 여종업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는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리 농담이라도 아니 실제로 정세균 씨가 농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 넘겨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싸움 납니다, 요새는. 하도 상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사람들은
뭐 말을 막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몇 개 뽑아갖고 왔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18년 12월 달에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를 일으켰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 도중에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거 나름대로 또 네. 나의 재치 이랬을 텐데 네. 아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어디서 했다고?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한다면서 네.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더 한심한 거죠. 신체 장애인 보고 한심하다고 한 사람이 여당의 대표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해찬 7선입니까? 모르겠습니다. 6선인가 7선인가? 7선인가 되겠죠. 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붙박이처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기자 또 이거 설명했다고 그 이해찬 대표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 민주당에 좀 비판적인 칼럼을 썼다고 뭐 교수도 뭐 고소 고발하고 그러던데. 또 했다고 하니까 또 화냈지 않습니까? 지 명의로 했는데 누가 했냐고. 그 왜 그런 게 특기입니다. 특기. 예. 그리고 이해찬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네. 영입 인사 이제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도중에 네. 겸임 교수 그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혜영 교수요. 예, 네. 내가 만나 보니까 보통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강하죠. 하면서도 네.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네. 예.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는 좀 분노할 만한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영입 인사 최 교수란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이거죠.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얻은 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또 이 사람 어떻게 좀 이렇게 축혀 세워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만, 네. 여러분 이거 발언 두 개 이거 보시면 이해찬 대표의 머릿속 구조가 어떤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지 거의 않습니까? 뭐 장애인 분들을 거의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작년에 이제 중폭 개각을 할 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뭐 호화유화, 아들의 호화유화 이런 걸로. 무슨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포르쉐인가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미국에서 포르쉐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랬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제 해명이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보내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세는 세입자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세입자 돈 올려서 그거 자기 아들 교육시켜. 근데 그 아주 불가피하게 교육비로 쓰는 게 아니라 포르쉐 타고 다니고 미국에서 아빠 차 사줘 이러니까 세입자한테 돈 더 내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장가액으로 한 3천만 원 한다는 겁니다. 3천만 원. 글쎄 우리나라에서 뭐 신차 그냥 국산차 이런 거 사면 3천만 원 나가니까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세입자의 전세금 올려서 보내준 거고, 더군다나 이거에 대해서 그냥 또 어떻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윤두한 씨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외국이니까 외제차 타고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또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말에 뭐가 잘못됐느냐? 차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호화유화인데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한번 반박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반박을 떠나서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소통이네요. 소통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자들, 그러면 자기가 만난 기자들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반박해봐. 근데 이제 사실 국민소통 뭐 수석인가요? 그분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남쪽 대통령. 2015년 8월입니까? 목함지뢰 사건. 목함지뢰 사건 있어서 그때 우리 군 장병 두 사람이서 발목이 치료를 받는 거를 갖다가 이제 문재인 남쪽 대통령,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제 병문안을 간 거죠.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막 목소리가 좀 떨리고 네. 그 다음에 뭐 나가서 이제 다시 난 복무를 계속 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밝히고 네. 그 다음에 막 눈에 약간 눈물이 글썽거린다 화면을 보면. 네, 화면으로 근데 보면. 그 와중에 네. 이제 얘기가 끝나고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문재인 이 사람이 여기 자막 보이십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여기 자막에는 없어요라고 돼 있는데 안 그랬습니다. 반말했습니다. 없어? 예. 없어? 맞아요.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짜장면 한 그릇 뭐 짜장면 한 그릇 없어? 여기서 뭐 먹을 거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작전 도중에 근무 도중에 목함 지뢰 몰래 매설해 놓은 목함 지뢰 그것도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었죠. 예. 이 지금 부상을 입은 장애를 입은 네. 군 장병을 찾아가서 네. 짜장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네. 이럴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물어보고도 제가 놀랐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잘못을 했으면 그리고 그 설사 국민들이 오해를 한 거라도 그렇죠. 논란이 됐으면 내가 앞으로 좀 더 조심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중권 씨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낸다. 항상 그래요 민주당은. 예. 오히려 성을 낸다.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을 꾸짖는다. 네. 그게 바로 이 정권의 특색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민들보다 훨씬 위 계층에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세균으로 돌아가면은 네. 손님 적어서 좀 몸 좀 편하시겠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정세균 씨한테 네. 뭐 인지도 낮아서 편하시겠네요. 길거리 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지율 안 나와서 편하시겠네요. 선거운동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정세균 국무총리님 대권 주자라면서요.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세균 씨가 대선 나갔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가서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지지율 안 나오니까 그래도 편하시겠네요. 어디서 불러주세요. 귀찮게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기분 무지하게 좋겠는데 농담이라서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이었다고? 농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농담은 웃겨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안 웃긴 농담은 기분 상합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아이고. 뭐 이제 하여튼 이번 정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뭐 사람을 위한 정부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무슨 하인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이제 4월 총선 국민을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부 사람들이 이 정부 여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전 참 궁금합니다. 네, 전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